끊임없는 제약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활동들로 가득 찼던 동아리의 모습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제쯤 우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컴퓨터공학과 이승주라고 하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동아리를 참여하였고, 대표적으로 PBS, 포항공대 영자신문사, 오피카, 그 외에도 여러 동아리들을 많이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영업공학과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승일입니다. 네, 저는 2019년도에 GT러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공학과 16학번 이혜린입니다. 33대 총학생회 악보에서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지금은 2004번이고 여러분들은 20학번이라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포항문과대학교에서는 활동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 수많은 동아리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GT러브, 조정부, 오피카에서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포스텍에는 밴드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동아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장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예 악기를 이제 오디션이 없어서 악기를 잘 할 줄 몰라도 와서 처음부터 배울 수가 있고요. 또는 자기가 할 줄 모르는 다른 악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되게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르의 제한은 없지만 이제 주로 공연하는 곡들의 성격을 보면 인디나 발라드 쪽의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방이랑 사층홀에 모여서 정모를 가졌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공연, 학기 말에 정기 공연과 그리고 새내기 새로운 배우턴 때 진행하는 동아리 탐방, 학교 축제나 할로윈 때 그런 섭외 공연,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이제 그냥 기분 내킬 때 버스킹 같은 것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악기별로 멘토, 멘티가 있어서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주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친목을 위한 활동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새내기들은 모를 수 있지만 봄이 되면 폭풍연덕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이제 짜장면을 시키고 기타를 들고 나가서 이제 막 어떤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폭자를 했었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합숙을 통해서 이제 악기 연습도 하고, 그리고 MT에 가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꼭 한 번씩 아우터라는 공간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고기 파티를 하기도 했었고, 이 외에도 이제 그냥 비공식적으로 틈나면 동방에 모여서 같이 합주하고 밤새 노래 부르고 떠들고 그리고 놀거나 이제 동아리 부원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 다닐 때 열심히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조정부인데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꾸준히 참여했었습니다. 저희가 1학년 때 제가 1기였거든요. 김도연 총장님 오시면서 조정부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좀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대회를 나가서 많이 입상을 했고, 조정부의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여름방학 때 훈련을 새벽 6시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왜 새벽 6시에 하게 됐냐면, 여름방학에는 친구들이 영어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9시 수업, 어떤 애는 11시 수업, 어떤 애는 2시, 3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차라리 새벽 6시에 운동하자. 그 발언을 해버렸고, 그때 듣던 사람들이 6시에 하면 선선하고 좋을 것 같고 아무도 못 나올 사람은 없으니까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서 조정부가 새벽에 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4시 반에 눈 뜨기도 하고, 왜냐면 또 그게 형산강에서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20분 걸리니까 빨리 일찍 일어나서 가고, 처음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자고 가고 끝나고 약간 해장하는 느낌으로 밥 먹고 자고 그리고 2시 수업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2학년 때는 뭔가 성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했던 배가 은메달을 따기도 해서 점점 메달이 많아졌고, 저희가 처음으로 메달을 땄을 때 포스코나 포항공대 차원에서 뉴스도 많이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회 보면 이렇게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축, 쾌거 이런 식으로 막 1년 만에 환골탈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띄워져서 그때 진짜 조정부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정부를 하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충주 탕금호인가? 거기서 어떤 대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에이트라고 8명이 타는 배가 있어요. 제가 그 배의 콕수였거든요. 그때 비가 안 왔어요. 이렇게 결승전까지 갈 때만 해도. 근데 갑자기 결승선에 딱 가니까 비가 진짜 억수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영하 300.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랑 막 옆에 사람들도 웅성웅성해요. 갑자기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스타트 했다가 가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중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잘 나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아쉽다 갑자기 비 좀 그치기 기다리다가 한 30분 지났나? 다시 하재요. 그래서 또 끌고 갔죠. 근데 이게 1km인가? 젓는 건데 진짜 힘듭니다.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얘들아 진짜 아까 전에 우리 2등이었다. 다 잘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비 진짜 오고 막 위에 막 저쪽 해는 밝은데 이쪽 해는 어두워. 그래서 약간 다들 전쟁에 나온 사람들처럼 막 엄청 의기투합을 하고 오케이 로 했는데 그때 에이트 처음으로 3등을 해서 다 같이 메달을 목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그때 다들 거의 약간 군대 같이 나온 사람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었던 동아리 활동.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는 학생회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생회관을 찾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아리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동아리연합회에 문의 보았습니다. 동아리연합회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2021년은 정부 및 대학 방침에 따라 4인, 8인, 10인 등 활동 제한 범위를 바꾸었으며 대학 방침과 상이한 상황은 없다. 둘째, 동아리연합회에서는 동아리 활동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사적 모임이라는 대학 감염병 총괄단의 기초에 따라 활동 제한을 공지하였으며 활동 제한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네, 일단 2020년도부터 공식적인 대면 활동이 전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제 어떻게 잔류하는 사람들끼리 뭐 밥을 먹거나 동방을 이제 사용하거나 그때는 4인 이상이 없었어서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있었지만 공식적인 비대면 동아리 활동은 뭐 정말 단톡방에서 떠드는 거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2020년도 학기 초에 제가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줌으로 피아노 멘토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줌 링크를 전체 톡방에 올려서 진행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새내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고 거기서 제가 뭐 가르쳐주고 나서 끝나고 피아노도 몇 곡 쳐주고 그랬어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후에 이제 비대면으로 활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이제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어요. 과도기가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GT러브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대면으로 막 같이 줌으로 작곡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에서 정착한 건 딱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동아리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모여서 개광총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줌으로 모여서 다 같이 뭐 얼굴 보고 자기소개하고 뭐 게임하고 하는 뭐 일명 줌총을 이제 매학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정기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비대면이지만 각자 자기 파트를 이제 노래나 음악 악기를 녹음해서 그것을 이제 믹싱으로 합치고 영상 편집으로 합쳐서 이제 재생하는 그런 비대면 합주. 저희 내부에서 이제 GT의 소리를 찾아서라고 지소차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2가지의 활동을 크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정기적이진 않지만 코로나 이후로 음치와 콜라보를 진행해서 어떤 콜라보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PBS와 콜라보 녹화를 진행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동아리와 학생단체 활동. 많은 학생들이 대면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직접 행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대면 활동이 필수적인 공연 동아리와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해야 하는 언론기구에게 코로나19는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문사에서 총 3년을 근무했는데 첫 해는 당연히 수습 기자로 들어와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취재 업무나 조금 번역이 좀 더 중요한 기사 같은 것을 담당해서 작성하였고 2년 차에는 정기자, 그리고 마지막 정기자에는 그냥 수습 기자 같은 역할이지만 조금 더 중요도 있는 취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거나 인터뷰도 혼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비중 있는 기사 작성을 맡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해에서는 부장 기자를 맡아가지고 정기자와 같은 업무를 포함해가지고 그 신문사 수습 기자들의 교육이나 제출되는 기사들의 관리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일단 신문 작성을 위해서 다양한 취재 활동을 하는 편인데, 이러한 취재 활동은 주로 인터뷰 아니면 기사 사진을 위해서 직접 취재를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활동은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기자들이 한 명이나 아니면 수습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 같이 어떠한 이벤트를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친목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즐겁게 회의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나가서도 저희 학교 행사를 취재를 나가는 거다 보니까 같이 행사를 참여해 가지고 기자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문사의 친목 활동하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년 겨울방학 중에 해외 루포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이 해외 루포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해외에 있는 다른 대학교를 탐방을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른 학생들 혹은 교수님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기사로 담아가지고 신문에 발행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보통 해외 루포를 나가면 한 2박이나 3박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 3박 내내 인터뷰 일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가가지고 남은 자유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여행 및 관광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총 3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해외 루포를 나가지 못했지만, 첫 해에는 일본 도쿄를,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싱가포르가 더 기억에 남는데,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저희가 직접 그 TF를 꾸려가지고 친구들끼리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어느 명소를 방문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놀지, 무엇을 하면서 뭘 먹고 놀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특히 저희가 조금 슬프기도 했던 일이지만, 저희가 싱가포르를 나갔을 때 당시에 코로나 사건이 조금 발병하기 시작했을 때라서 어디에 가도 사람이 조금 많이 적었어요. 이게 지금 와서는 생각해보면 그때는 사실 되게 무서웠기도 하고 긴장해가지고 마스크 막 2겹씩 쓰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딜 가도 사람이 적었다는 거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잖아요.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줄이 아무도 없었고, 그냥 롤러코스터도 다 원래는 1시간씩 줄 서야 되는 걸 막 3번씩 타거나, 중간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보면 그 사진을 찍는 롤러코스터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롤러코스터 얼마나 많이 탔냐면요, 그거를 사진 찍을 때마다 카메라 찍히는 방향을 기억해가지고 그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지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한 5번 정도 탄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우리 다 같이 신문사 친구들끼리 그 신문을 보는 포즈를 취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를 펼쳐가지고 카메라에게 포즈를 취해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그 사진도 그때 구매해가지고 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1학년 때 신문사에서 국문 영문 통합으로 신문사에서 2점을 내자라고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와서는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원래 사실 다들 대학교 축제랑 2점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새마을 한마당 축제는 한 3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는 첫 이틀을 신나게 놀고 선배들 2점 하는 거 가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들 이름을 댄다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어떠한 선배가 그 주점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 주점에 가가지고 땡땡땡 선배한테 이름 대가지고 안주 이거 시킬게요 하면 그 선배가 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 분반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술을 엄청 마시고 마지막 날에는 제가 직접 주점을 운영해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제가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저희 학교 주점이 의외로 몇 개 없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고 쉬는 시간 없이 힘들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학교에 외국인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학교 축제를 열면 그 외국인 대학원생들도 와가지고 술도 엄청 마시고 하는데 다들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말고도 영자 신문사 몇 명이 나와가지고 메뉴 보여주면서 하나씩 영어나 중국어로 해석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곤란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마치고 나서는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무은작부다 보니까 그 다음 해 컴퓨터공학과 주점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제가 주점을 운영해 볼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문사에서 그렇게 주점을 운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포스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문제 학생회, 파워원,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국장까지 연임한 기계공학과 18학번 한주환이라고 합니다. PBS는 그와 걸맞게 그 언론, 교내 자체 유일 자치 언론 기구고요. 동영상 혹은 사진과 같은 내용,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교내 구성원들한테 많은 소식과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언론 기구입니다. 저는 PBS에서 총 3년간 활동을 하였는데 첫 2년은 보도부에서 국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우연하게도 너무 좋은 기회로 부국장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소식을 취재하고 그것을 영상 매체 혹은 사진 매체로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서예요. 편성제작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재미있는 예능을 만들어주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PBS의 인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드는 영상에 출연을 하거나 PBS 라디오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출연 관련된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야외 촬영을 갔을 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 합숙 중에 갔었던 남양 특집으로 갔던 비악산 온천랜드가 있었습니다. 비악산 그 온천랜드 폐가편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포항에 문을 닫은 엄청 큰 온천이 있었는데 이제 막 유명 유튜버들도 가고 그랬던 온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도 여길 가자. 그리고 그 당시에 편집부에서 밀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대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신 해드립니다. 약자였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로 대신 폐가를 가보고 체험해보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가에 가서 막 실제로 그 관계자분한테 연락드려서 여기서 촬영해도 되냐라고 막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여타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처럼 막 미션들도 넣어놓고 막 아무도 없는 이제 텅 빈 막 유리창 깨지고 그런 곳에서 막 나비야 부르기, 막 이런 동요 부르기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쪽지 찾아오기 그런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야외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희 PBS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합숙 기간에 각 국원끼리 개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상영회를 진행해가지고 잘 만든 영상한테 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약간 개인 그 내부 대회 같은 거를 열어요. 목표는 당연히 각각 국원들이 영상 편집 같은 거를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친목의 의미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도부에 활동했던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브이로그가 정말 찍고 싶었는데 그냥 여행 브이로그를 하기에는 조금 밋밋하다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쯤에 페북에서 무슨 가오나 씨 옷을 입고 뛰쳐나갔던 사람의 짤이 한창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우리도 가오나 씨 옷을 주문해가지고 이걸 입고 여행 브이로그를 찍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다행히 친구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날 바로 가오나 씨 복장을 시켜가지고 둘이서 그거를 입고 영일대를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막 되게 무작정 나갔던 여행이라서 진짜 그냥 영일대를 가자라는 거 말고는 생각을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 가오나 씨 옷 입고 택시 타가지고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 이 물회 가장 유명한 식당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무작정 찾아가서 가오나 씨 인체로 먹어야 되는데 가오나 씨는 입이 가면이니까
설정샷으로 카메라 설치해놓고 가운 하시 옷 이렇게 입고 앞치마까지 두르고 나서 포크 그 젓가락 들고 이렇게 막 이러고 사진 영상도 찍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친구랑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유쾌한 음악 같은 거 뒤에 깔아놓고 대충 이어 붙였는데도 그냥 너무 영상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쪽팔린 경험 해보겠어요? 아, 그거는 진짜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국장을 하기 전에는 이제 국장으로 당선됐을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고, 국장으로 당선됐을 때 이제 국장으로 이제 일을 할 때쯤에 딱 이제 코로나가 됐거든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국원들의 이제 교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특성상 카메라를 갖고 해야 되는 교육도 많고, 그 편집의 특성상 조금 고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려면 각자의 국원들의 컴퓨터가 그렇게 고사양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이 많았을 테고, 그리고 각자의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를 한 대씩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걸로 나온 해결책이 이제 좀 합숙을 최대한 활성화시키자였고, 그리고 그 추가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저만 코로나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완전히 다 코로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대부분의 일정이 꼬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국원들의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국원들의 교육과 더불어서 학교가 모두 올스탑 거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보도할 일은 많이 없었어요. 그때 딱 부장단들끼리만 모여서 현재 학교 교내 확진자 상태라던가 혹은 주변 상태들을 그냥 카드수 내는 정도로 끝났는데, 그 덕분에 사실 그 온라인으로 있었던 국원들의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없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전의 국장들 분들과는 다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저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야 했던 점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편집이나 회의 같은 것을 모든 부서 그리고 방송국 전체적으로 다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회의들을 전체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돌렸어야 했고, 학교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취재를 나갈 사람도 턱없이 부족했고, 편집 같은 경우에 그 영상 편집이 사실 조금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사양이 좋지 않으면 지연이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분배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고 수습을 가르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악 상황에서도 국장님이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셨고, 부장단 친구들도 되게 노력 많이 해줘서 많은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하는 업무들을 다 온라인으로 옮겨왔고, 사실 코로나 발생하기 훨씬 전보다 오히려 체계가 더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정말 끝난다면 대면이랑 지금 최적화된 이 체계를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송국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나 학생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해 나갔지만,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총학생회가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마냥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총학생회는 어떤 기획을 진행했을까요? 또 총학생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18학번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34대 중앙집행위원회 대협력국장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4학번 화학공학과를 나왔고 제34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노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환이라고 하고요. 포스텍 13학번 생명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3년도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올해 21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학교를 꽤 오래 다녔는데, 다니는 동안 RA도 했었고, 총학생회도 했었고, 축제준비위원회도 했고, 그 위에 다양한 이제 활동도 했었고, 네,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도 했었네요. 네, 그렇게 학교를 꽤 길게 다녔고, 네,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채림입니다. 저는 중지비의 많은 국 중에서도 학교의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즐거웠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담당해서 기획했던 행사에 이제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처음 중집이 들어가자마자 만우절 교복제라고 하는 행사를 제가 맡아서 기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교복 입고 학교에서 복자를 하면은 이게 신선하고 재밌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했던 건데 이제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엄청 어리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확신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정말 이게 재밌는 행사가 될지 되게 의문이 있었는데 막상 행사 당일이 되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교복 입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기획했던 행사가 학교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짜릿함을 조금 느꼈던 것 같고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집이 문화기획국에서 일하면서 또 즐거웠던 점을 꼽자면 이제 모든 행사에 저는 스텝으로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포지션에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재밌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스텝이니까 교복제 때도 당연히 이제 교복을 착용을 하고 혹은 할로윈 파티나 이런 걸 준비를 할 때도 우리는 스텝이니까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코스튬도 해보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싶은 경험들을 되게 스텝으로서 많이 해볼 수 있었어서 이렇게 학교 행사의 일렬에서 즐거운 경험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중지비로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꼭 학생회 업무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생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있는데 그 이전의 활동과 이후의 활동을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 디폴트가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응답률이나 참여도가 조금 저조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던 아쉬움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는 우선은 다른 학교랑 교류를 하는 거는 뭐 유니스트랑 농촌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세대랑 뭐 학교 간의 교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세대는 지금 저희랑 산학협력 아니면 뭐 다른 협력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캠퍼스에 와가지고 같이 뭐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우선 유니스트랑 농촌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반응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맨날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보다가 다른 유니스트 학생들도 보고 그리고 농촌 봉사활동 가면은 솔직히 가서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술을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리고 새 친구도 사귀고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야 저거 가는 거 어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은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농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연세대랑 교류를 하는 거는 봉사활동도 저희가 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온라인으로 해서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주자. 아니면 뭐 과학 키트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우리가 줌으로 같이 따라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는 다른 학교도 입장이 있고 저희도 뭐 코로나 방역 수칙도 준수를 해야 되고 해서 행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교류는. 네, 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외협력국 국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외협력국은 포스텍 총학생회가 이제 교류하는 대외적인 관계들을 다루는 국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나 유니스트나 혹은 포항시 다른 대학들과 함께 이제 교류를 했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교류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교류를 좀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국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했던 한예종과의 교류는 이제 여름에 포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한 3일 혹은 4일 정도 교육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봉사를 위해서 사전에 이제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그 한예종 학생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예술에 포커싱된 수업이랑 과학에 포커싱된 수업이랑 혹은 두 개가 혼재된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주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이런 체험 활동을 진행했던 활동이었고요. 그 준비하면서 같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면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교류를 하고 끝나고 이제 저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닷가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이제 MT 하듯이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교류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양교 모두가 이제 만족을 했던 행사였던 것 같고요. 왜냐면 서로의 분야가 너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했고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예술을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언제 이렇게 악기를 전공한 사람이나 연기를 전공한 사람을 만나보겠냐 하는 그런 자리였어가지고 굉장히 서로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재밌게 교류를 했던 제 행사였습니다. 총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보자면 저는 회의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총학생회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학기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기간 중에도 학교 총학생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체 학생 대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학대회, 줄여서 전학대회는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세터가 일단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해마잠마당도 그때 취소가 됐었죠. 제 기억이 맞으면. 이 운영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포카전마저도 이제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교 3대 축제, 3대 행사가 세터, 해마잠마당, 포카전인데 이것의 명맥을 끊는 것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그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이버 포카전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측과 열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이 팽팽히 대립을 하다가 서로를 설득한 끝에 한 장장 한 3시간, 4시간 정도 설득한 끝에 결국에 열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렇게 열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 행사에 만족을 했었고 또 포스텍이 거기에서 1승을 함으로써 또 굉장히 많은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딴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중앙운영위원회 모든 분들, 전학대회 모든 분들이 어떤 게 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매주 그 지루한 회의에 나와서 열심히 결정을 했던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예전의 자유로운 단체 활동. 자유로운 만남은 불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동아리나 학생단체의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수용하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찬 대학 생활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